안녕하십니까. 안세현 대표 박인종 회사입니다. 오늘 이제 501강은요. 제대로 실행한 회계감사라면 감사는 위험하거나 부담되는 업무가 아니다. 회계사의 본업이 이제 회계감사인데, 이제 얼마 전에 SNS 여러 가지 기사를 보니까 억대 연봉 회사도 싫다. 젊은 회계사들이 뭐 회계감사를 떠난다. 그래서 실제 그 대형 회계법인이 한 6, 7천 명이 있는데 몇 년 동안 6, 7천 명이 계속 그대로예요. 근데 매년 1,000명씩 뽑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매년 1,000명이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왜 이렇게 나갈까? 아마 저도 모르겠는데 그냥 그 회계감사에 대한 부담이 싫다는 얘기다. 또 회계감사에 대응되는 내부의 관리제도 시스템 설계에 대한 것이 또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일이 많으면 좋은 건데 그걸 부담을 느낀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새 젊은 사람들의 어떤 어려운 일을 싫어하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거 말고 더 중요한 것은 회계감사라는 것이 이제 계속 어떤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을 하는데, 이것이 왜 그럴까에 대해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거에 돌아오라 소렌토로, 아니면 돌아오라 회계감사로 이렇게 하는 말을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 하고 싶은 얘기의 원천은 회계감사가 문제가 없는 걸로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선배들, 각 회계법인에 있는 선배들의 책임이기도 해요. 그래서 한번 몇 가지 강조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회계감사가 회계사들한테 좋은 일이 되려면 양호한 회사를 감사 계약을 해야 돼요. 재무 상태가 양호하면 이 회계 분식 요인이 없기 때문에 회계 공시상의 여러 가지 확률적인 어떤 개념, 분석적 검토 같은 걸 통해서 자연스럽게 회사의 쟁점이 파악이 되고 문제점이 파악이 돼서 그걸 또 양호한 회사에 대해 경영 성적을 보이면 회계 분식이나 왜곡을 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권하는 대로 반영을 하게 되고, 정상적 재무제표가 나와서 감사의 어떤 의사결정 판단에서 위험의 요인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좋은 회사를 계약하면 위험 요소이 없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어요. 첫째. 두 번째는 이제 또 우리가 기업 회계 기준을 제대로 적용한 회사의 재무제표라면 역시 회계감사가 쉽다. 그런 얘기죠. 특히 상장이나 코스닥 같은 기업들은 KIFRS를 제대로 적용한다든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적용한다든가,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회계 기준을 제대로 적용해서 오류 적용을 최소화시키고 계정 분석을 하면 감사할 때 여러 가지 질의응답이나 분석적 검토를 통해서 어느 정도 알아낼 수가 있다는 얘기죠. 특히 우리가 또 회계감사의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서 경영자 진술서를 받기 때문에, 경영자 진술서에는 재무제표가 정확하고 제대로 재있고 아무런 회계 왜곡과 분식이 없음, 이런 식의 뜻이 다 써있기 때문에, 또 그 다음에 모든 관련된 입증 문서를 제대로 제출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회계감사 회계 기준이, 기업 회계 기준이 제대로 적용이 돼 있으면 우리가 충분히 알아낼 수가 있다. 은닉 혐의가 있으면 더욱 철저히 분석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 세 번째로, 우리가 일을 할 때, 회계사들이 초동 단계에서 회계가 현장 감사할 때 회계감사 기준과 준칙대로 수행하면은 절대 위험할 수가 없어요. 그죠? 기업 규모와 상황에 적합한 감사 절차를 원천적으로 적용하고 효율적이고 논리적인 감사 조서를 작성한다면 외부에서의 민영사 대응이나 행정 대응에 대해서 충분하게 방어 능력, 디펜스 능력을 구축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민영사 주장 원고가 무차별적으로 제기한 소송이 또 많이 시달리긴 하는데, 통계상 대부분의 그 민영사 소송, 집단 소송에서 회계법인이 승소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원고 쪽에서, 피해자 쪽에서 잠재적 피해자가 피해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소송의 모양을 좋게 하기 위해서, 왜냐면 일단 문제가 되면은 그 회사는 이미 거의 부도 상태가 돼 있고, 경영자들이나 책임자들은 이미 횡령이나 사기, 공급 유용을 통해서 돈을 빼간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피고를 해봤자 아무 도움이 안 돼. 따라서 회계법인을 피고로 그냥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무작정. 이런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바로 논리적 감사 조서를 가지고 있고 회계 감리에 대해서도 잘 대응을 하면은 정확히 대응에 나갈 수 있는 디펜스를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다음 네 번째로, 만약에 현장 감사 나가서 문제가 있으면 적정이익을 주지 말고, 아직도 적정이익이 90% 이상 너무 많은데 그렇지 않게
의견 변형을 한다. 한정, 부적정, 의견 거절을 방어할 수단이 충분히 있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들이 보고 느낀 대로 문제가 있으면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정을 하고 문제가 많이 있으면 부적정을 때리고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재무제표 의견 거절로 한다면 이런 회사의 재무 불량 상태나 이런 개선 문제, 결손 문제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방어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아니면 이제 의견 변형은 안 한다 하더라도 계속적인 강조 사항이나 교섭 불확실성 언급을 가지고 의견 문단 특기 사항으로 강조를 하면은 충분히 그 감사에서 나오는 외부의 암묵적 소송을 방어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다음 또 이제 우리가 요새는 강조하는 게 핵심 감사 사항이라고 해서 Key Audit Matter, 그래서 CAM이라는 거를 기재하는데 CAM을 기재하면 충분히 또 보호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사시행전을 12월 22일자에 이렇게 내지의 34페이지 보면 이렇게 회계사들이 이 지적하는 핵심 감사 사항 이런 게 나오는데 여기에 쭉 나온 내용을 보면 핵심 감사 사항에서 이제 수익인식 과대하는 거 이게 문제가 많이 있어요. 제일 많이 36%가 기재가 되고 손상 차손을 안 하는 것 이게 25% 정도 되고 재고자산이 과잉되는 거 이게 11%쯤 됩니다. 공정가치 평가에 대한 문제 8.3%, 대손충당금, 특수관계자, 연결지원법, 법인세의 그 개정에 잘못된 것, 사업 결합 문제, 충당부채, 개발비, 리스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그 캄에 등장하는 소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키워드 매터로 방어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이렇게 이제 5가지가 바로 이제 회계감사 현장 감사인 실무자들이 여러분들이 외분들한테 보고할 때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소재가 되는 것들이 이거 충분히 설명하면 위에서도 받아들이고 회계감사가 위험한 업무가 아니고 충분히 이 안전한 업무가 될 수 있다는 그 과정상의 얘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제나 항상 할 수 있는 얘기지만 이순신 장군의 필사직생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필사직생은 본인이 목숨을 끊고 뭐 이런 뜻이 아니고 문제 고객이나 피감 고객을 그냥 빠이빠이 떠나보낼 각오를 하면 됩니다. 그냥 소신대로 감사하고 소신대로 감사한 것이 부정으로 저쪽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대로 그 고객을 포기하는 것을 하면 그 포기된 고객은 어디를 돌아도 또 그쪽에서도 거절하고 하다 보면 자기네들이 회계감사와 회계규제에 맞는 걸 하는 걸로 반영을 해서 재무제표를 투명하게 공시하는 쪽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필사직생을 통해서 공익을 보호한다. 우리도 살 수 있고 모든 공익을 살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이거 말고 이제 회계감사 말고 또 한 가지 또 하나 스트레스 요인이 이제 기업가치 평가나 내부의 관리 시스템인데 기업가치 평가에서는 특히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가치 평가할 때 결론도 쓰지만 결론에 같은 등가로 어떤 매출액의 그 가장 낮은 상태, 높은 상태, 미래 높은 상태 이런 그 여러 가지 매트릭스하고 또 이 영업이익률을 10%, 20%, 30%, 40%, 50%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에서 매트릭스 개념을 가지고 여기에 가격이 그러면 작은 값부터 높은 값이 막 나와요. 결론에 어떤 중간 값이라 할지라도 이러이러한 전제가 있는 한 이렇게 된다라고 병시함으로 인해서 기업가치 평가도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그냥 어떤 이제 미래를 예측하는 재활 공명식의 포춘 텔러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고 이런 기준이 그대로 과정이 달성된다면 조건부의 의견 표명을 한다면 그 가치평가도 충분히 잘못된 상황에 대해서 위험을 예방할 수 있고 가치평가를 악용하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익보호 차원에서 우리가 의견을 가치평가 보고서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안세기법의 가치평가 보고서는 비교적 좀 더 상세히 그 결론 부분을 쓰는 걸로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그래서 가치평가도 감사만큼 위험하지만 위험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 문장이나 그 상황을 개선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세현 대표 행정위원이었습니다.